안녕하세요. 수의학 전공 브리더 캡틴 강입니다. 여름이 되고 나서 고양이와 바이러스 전염병이 관련되어 큰 이슈가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SFTS와 조류독감이 그 주인공인데요.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 둘 모두 고양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고양이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에 더 관심이 갔던 사건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SFTS에 확진 판정된 40대 여성분께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기 전에 SF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FTS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영어 줄임말입니다. 최초 발견은 2009년 중국, 최초 감염 확인은 2011년으로 신종 전염성 질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질병이 중국에서 일어나는지. SFTS가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도로 SFTS 확진 3일 전에 길고양이를 만졌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로 길고양이 혐오를 조장한다 라고 하면서 전국의 캣맘 고양이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그분께서 고양이를 안았었고 목 뒤쪽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올리려고 다시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참고로 SFTS 증후군은 고양이가 아닌 진드기가 주 숙주입니다. 그렇기에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 야생동물들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고양이에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용산의 한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40마리 중에 38마리가 언론과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애완조류는 감염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면서도 그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현재 방역 실문지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보건소에서 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주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있고요. 발생 권역 내의 동물병원들 중에는 길고양이 진료를 제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솔직히 예전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동물 업계에 오게 되고 수의되어 오면서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바이러스이자 이슈인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흔히 조류독감이라고 말하는 감기와 같은 병입니다. 사실 고병원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야생 물새류에 있어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어떤 계기로 변이를 일으켜서 고병원성 특징을 갖게 되면 비로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경로나 역사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이론적으로 144종의 아형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류독감은 H5N1 타입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H5N1 타입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연기서열을 조사해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번에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될 때는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자 연기서열을 판독하여서 전파 경로를 추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 염기서열이 지난 겨울에 가금류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서열과 같다고 합니다. 왜 고양이에게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생조류에서 고양이에게 전파되었거나 감염된 가금류를 고양이가 섭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조류에서 고양이에게 전파되었다면 고양이들이 사냥해서 가지고 놀거나 먹어서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경우에는 먹이보다는 아마 놀잇감으로 많이 잡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었거나 찾아 먹었거나인데 사람이 준 거에서 감염된 것도 문제고 찾아 먹었다는 거는 연계농장에서 먹었던 건가? 아무튼 이런 사회적 논쟁을 떠나서 2023년 서울 현실에서 이번 조류독감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AI 방역 프로토콜에 따르면 AI가 발생했을 때 그 발병지 혹은 발견지 반경 10km 내에 모든 감수성 있는 동물들을 살처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원칙을 따라서 반경 10km 내의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이 이번에 고양이에 대해서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가금류 같은 경우는 축산업 등록과 더불어 농장마다 집단 사육으로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살처분으로 경계를 짚고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들은 어떻게 방역을 하게 될지 이번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의학 전문 브리더 캡틴 강이었습니다.